최근 일본에서 연구한 놀라운 결과를 아시나요? 일본인의 80%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조상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국뽕을 살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기 때문입니다. 도쿄대학교의 펀딩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도쿄대에서 직접 우수 연구로 소개한 연구입니다. 여기 도쿄대란 표시가 보이시죠? 즉, 도쿄대에서 발표한 연구라는 건데요. 결국 이 논문의 결론은 일본인의 뿌리는 한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겁고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이런 관심으로 인해 논문의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영향도 점수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일본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의 뿌리였다라는 결과가 도출된 것일까요? 현재 일본은 세계 최대 관광대국이자 경제대국이죠. 그러나 3000년 전에 일본은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일본인의 유전적인 조상은 누구일까요? 논문의 제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오이 시대의 사람들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일본으로 온 이민자들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야오이 시대는 기원전 4세기 정도까지 일본 열도를 말합니다. 한 2300년 전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서 현대 일본인들의 뿌리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연구자들은 야요이 시대의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골의 DNA를 분석하고 이 DNA 기원을 현대인의 유전체랑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연구진이 사용한 방법은 시퀀싱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DNA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성분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생명체 설계도를 보는 건데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므로 세포의 DNA 전체를 알게 된다면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DNA 시퀀싱은 DNA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5의 4가지 염기의 순서를 통해서 결정되는데요. 시퀀스가 한국어로 순서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4개의 배열 순서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생명체 구조와 기능은 이 4개의 배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건데요. A, T, G, C. 앞에서 말했던 그것들은 음표입니다. 음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멜로디가 달라지겠죠? 도레미파솔라시도랑 도레미파, 솔라, 시도는 다른 뜻인데요. 연구진은 고대 일본인들의 DNA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대 일본인들의 뿌리를 찾아본 것인데요. 그 결과 고대 일본인들의 DNA 한국인들과 매우 흡수했습니다. 일본인의 뿌리가 고조선, 사만,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서 온 한국인이었다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학자들은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막 뒤섞인 게 그게 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표를 보시면 현대 한국인들의 DNA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계 게놈 성분인 파란색이 많죠. 그런데 고대 일본인들과 현대 일본인들의 DNA 데이터도 한국인들의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정리하자면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 열도로 왔다는 건데요. 이 한국인들은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원주민인 조문인과 섞이면서 현대 일본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던 이유는 5000년 전부터 일본 열도로 사람들이 이민을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확한 일본 열도로의 이민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연구는 이에 대해서 밝혀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고 이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당연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현대 일본인들의 피에는 한국인의 피가 대부분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피인 핑크색의 조몬인의 DNA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혼혈과의 교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인데요. 연구자들도 말했듯이 왜 일본인의 유전자 80% 이상이 한국인이고 나머지 20%가 조몬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너무 미스터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시대에 넘어온 한국인 피가 80%이고 토착 원주민인 조몬인이 20%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굴러온 돌이 박혀있던 돌을 빼버린 것이란 사실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며 연구자들이 추정하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쯤 그때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이며, 그 빙하기 당시에 그때는 해수면이 낮아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었고, 그곳에 있던 한반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거는 추정일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한국인과 일본인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표는 유전적 차이를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당히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피에는 한국인의 피가 아주 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뭔가 되게 친근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제 여동생이 어디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노보리베츠와 하코다데 그리고 삿포로 이쪽이 되게 좋았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다 홋카이도 쪽입니다. 제 여동생은 되게 의외였나 봐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 일본이 더 낫다는 게 좀 의외였나 봐요. 저도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뭐 이것도 일뽕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저를 오타쿠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화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OD 채널이 폭발적으로 터졌던 것도 드래곤볼 GT 결말 해석 때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일본은 비행기 거리도 짧고 시차도 없고 가격 부담도 적은데 음식도 제게 맞고 문화권이 비슷해서 익숙하고 저도 미국을 좋아하지만 미국 여행 뭔가 낯설고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고 내가 이방인이란 느낌이 크게 들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뭔가 같은 문화권이라 편안한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서 겪은 해프닝인데요. 몇 년 전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는데요. 다행히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시는 일본분에게 이렇게 말했죠. 와타시와 칸코쿠진 데스라고, 즉 해석하자면 저는 한국인이에요 라고 간단한 표현과 답례를 했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정다운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